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꽃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이제 3월이 마감이 됐네요.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가 강하게 일어날 거다라고 우리가 예측했었는데요. 역시 다를까 외국인 기관들 매수가 많이 들어왔네요. 외국인들은 한 3조 6천억 정도 한 달 동안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은 1조 4천, 금퉁이는 2조 3천억 정도 매수가 들었습니다. 개인들은 5조 5천억을 매도했죠. 3월 들어서 개인들이 많이 매도 물량이 나왔던 한 달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들의 매도가 이렇게 많았던 이유는 SK하이닉스와 특히 삼성전자 정말 많이 기다렸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마이너스 언저리에서 손절하는 모습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 물량을 다 외국인이 가져갔다라는 것들이에요. 주식을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주식을 시작할 때 단기적인 성향이 강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엉덩이 무거운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전략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15%, 9% 막 상한가에 있었을 때의 시장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어요. 지금은 30% 상한가에 지금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엉덩이를 무겁게 하는 그런 롤링 전략을 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주기가 한 2, 3년 주기로 우리가 사이클을 도는데요. 삼성전자가 주 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의 주기가 얼마큼 있다 주기가 올라왔는지를 보면 주식시장이 예전같이 단기적인 성향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라고 하니 그렇게 흔히들 얘기하시죠. 미국 같이 장기 투자, 워런 버핏이 코카콜라를 40년 들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많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주축의 외국인들의 자금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실적이고요. 그 사이클을 이겨내는 전략, 단기 매매를 대한민국 주식하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단기는 성과가 많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느긋이 대형주로 모아가는 전략, 그다음에 좀 투기보다 투자의 쪽, 매매보다는 투자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고요. 3월 달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누누이 삼성전자는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지 이제 3월에 이제 빚을 보내요.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 셀트리온 관련주들, 그다음에 소비 섹터 이런 것들, 그다음에 플랫폼. 이런 것들이 4월에 이제 주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반도체는 당분간 계속 우리가 주도주 역할을 할 거고요. 작년에 주도주였던 2차전지는 조금 더 추세를 만들기에는 아직 역부족하고요. 자동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반도체 쪽에서 4월에도 강하게 움직임의 흐름이 보일 거고요. 그 사이드 잡에서는 제약바이오 항상 말씀드렸고요. 대형주의 중심으로 포트를 잡고요. 그다음에 소비 섹터. 화장품 엔터 저번 주에도 나와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쪽이 좀 좋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에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종목들을 좀 더 롤링해서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을 쓰신다면 올해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보면서 매번 깨닫는 건데 그렇게 오래 기다렸던 개인들은 왜 자꾸 파는 걸까? 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수익을 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대한 저율을 왜 못하는 걸까라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팔고 싶을 때는 거기가 시작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랬든 저랬든 종목들이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1시간 동안 열심히 상담할 거니까 이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전화번호 023772-0269-0279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네. YIK요. 매수가 비중은요? 7,600원에 20%요. 아, 그래요. 좀 지지부진하죠. 네. 다른 반도체보다는 막 팍팍 움직여야 되는데 좀 그렇죠. 예,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위치예요. 이 주가가 지금 시장의 중심이 되느냐 아니냐. 그다음에 시장과 이게 주도주의 성격이냐 아니면 선두주에 있냐 아니면 후발주로 달리는 거냐 이런 것들 많이 보는데요. 반도체 소부장은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종목이 바닥에서 얼마만큼 올라왔고 또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종목은 위쪽으로 8,000원대가 8,000원이죠. 8,000원. 이 8,000원이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8,000원이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주가의 위치로 봐서 매도를 할 때는 어디에서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좋냐라고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매물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삐죽하게 있죠. 여기 삐죽하게 있고 여기 또 삐죽하게 있고 여기 또 삐죽하고 있고 여기 또 삐죽하게 있죠. 여기 보면 네. 이 가격이 어디냐 이제 8,000원 라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8,000원 받고 이렇게 뚝 빠지고 8,000원 맞고 뚝 빠지고 그다음 8,000원 맞고 뚝 빠지고
8,000원 맞고 뚝 빠졌죠. 그럼 이번에도 8,000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예, 같이요. 왜 그러면 반도체 자체가 지금 시장의 중심이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8,000원을 넘어간다 그러면 위쪽으로 더 가고요. 8,000원에서 못 넘어간다 그러면 밑으로 또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8,000원 나니까는 홀딩해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한 반 정도 팔고 반은 홀딩해서 가져가 보세요. 예, 예. 그런 전략이, 그러려고요. 예, 그런 전략이. 시청자님이 생각하신 거하고 저랑 똑같나요? 예. 아. 7,900원에 반 팔고 네. 그걸 넘어가면은 이제 8,000원에 넘어가면은 예. 9,000원, 10,000원까지 가지 않을까. 아, 그래요? 예. 예. 주식 오래 하셨나 봐요. 오래 하셨죠? 여기에서 YIK에서 좀 몇 번 먹었어요. 아, 두 그러셨구나. 번 정도. 아, 이게 예, 예. 지금 좀 목소리를 들으면 좀 연세가 되시는 분인 것 같으신데요. 그래도 이게 네. 흐름을 본다는 거는 그래도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 같아요. 그 왜 그러냐면 녹아 있는 말들이 전략을 짜신 거잖아요. 예, 그 예. 전략이 저랑 똑같잖아요. 예, 그러면 예. 저희가 승리할까요? 승리하지 않을까요? 승리해요. 네, 승리해야죠. 맞습니다. 그렇게 주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건 안 보고 지금 가격 위치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이 업종이 어떤 거고 지금 중심에 있는 업종이 뭐냐 이렇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보면 돼요. 복잡할 게 없고요. 그냥 사람들이 파는 가격이 어디냐? 8,000원짜리고 사람들이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물량이 나올 거니까 거기 넘어가면 새로운 시대가 나올 거고 노로고 확률이 있는 이유는 반도체 업황 자체가 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와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겠다. 이런 전략을 짜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네. 이제 딱 한 가지만 남았네요. 이제 어떤 게 남아 있을까요?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해야 될 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뭔가요? 뭐예요? 건강하셔야 우리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죠. 그래서 건강하시길 바래요. 몸, 예, 예. 예, 그 한절기라 감기를 많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꼭 수익 내시기 바래요.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근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HB 테크놀로지. HB 테크놀로지 사셨어요? 혹시 그 TV 볼륨 좀 줄일 수 있으세요? 좀 울려가지고. 다 줄렸어요? 예. HB 테크놀로지는 OLED 쪽으로 이제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HB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선익 시스템, 그다음에 LG 디플 뭐 이런 쪽이 최근에 이제 OLED 시장이 이제 아이패드, 그다음에 애플의 영향으로 이제 움직임이 시작이 됐어요. 그 선봉에 HB 테크놀로지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수가가 2천. 그 좀 사신 장대 양봉 쓸 때 사셨나요? 그제 그제 샀어요? 아, 그래요? 이거 직접 사셨어요? 아니면 직접 샀어요. 그래요? 이거 잘 보시는데? 예전에 나쁜 자리 아니에요. 그 다음날 밀렸잖아요. 이제 이게 밀렸을 때 이게 5일선이라 그래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추세가 바뀌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추세라는 것들은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보면 상승하고 자, 이렇게 한번 잡을게요. 자, 요 자리에서 상승 쫙 했죠. 그다음에 또 하락했죠. 하락 쫙 하고 옆으로 뭐 했어요? 횡보했죠. 네, 한번. 예, 횡보했죠. 이렇게 우리가 주가라는 건 항상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우리가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쪽에 조정 구간이 몇 년 걸렸냐면 1년이에요. 그죠? 여기 보면 2023년 4월부터 주가가 시세를 내고 고점을 만들고 그다음에 저점을 만들고 횡보하고 다시 레벨업이 되는 게 딱 1년 걸렸어요. 그죠? 여기 보면 이쪽 날개와 이쪽 날개를 보면 딱 1년마다 주기적으로 돌아와요. 그죠? 그러면 1년 정도의 이 주기 파동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매집이라 그래요. 이 매집을 어떻게 해놨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은 뭐 기업의 펀더멘탈이라든지 기업의 실적 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이 주체, 그러니까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주체적으로 움직여요. 그게 이제 재료와 합쳐지면 주가가 레벨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1년 동안 매수했다고 보면 돼요. 여기 덩성 들어오고 여기 덩성 들어오고 여기 덩성 들어왔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매집봉이라 그래요. 이 매집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그래프 보면 거래가 이렇게 들어와 있죠.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이 주가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이렇게 빠졌죠. 이렇게 주가가 빠졌어요. 그때 빠졌을 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거는 이 종목이 살아날 거냐
아니면 살지 않을 거냐라는 것들은 우리가 뭘 보냐면 이쪽 거래량을 보는 거예요. 이 거래를 봐봐요. 네. 주가가 빠졌을 때 그때 거래가 쫙 이렇게 빠져 있죠. 그죠? 예, 거래가 없죠. 예, 이건 뭐냐면 그냥 시장에 내비대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주가가 싸지게 되면 이 거래가 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집봉이라 그래요. 매집을 하나, 둘, 셋. 매집이라는 거는 뭐 외국인이 될 수 있고 기관이 될 수 있고 일반 개인 세력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 정도 매집을 해요. 대형주는 네. 그래서 한 2, 3년마다 주기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대형주로 모아간다 그러면 2년에서 3년 정도 모아간다 그러면 꼭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이고요. 이 코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래가 터질 때 움직이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거래가 터져서 마지막 봉이라 그래요. 하나, 두 개, 세 개가 터졌기 때문에 이 자리는 쭉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럼 이 종목은 어디까지 목표가를 잡냐? 1차 목표가는 3,000원이에요. 이 3,000원을 넘어가면 위로 열려 있어요. 3,000원 넘어가면 3,500원까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은 또 센 것들은 뭐냐면 이렇게 각이라 그래요. 이렇게 각이 이렇게 쭉 서 있는 것은 5일선을 안 깨요. 이 5일선 있죠? 5일선을 깨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급등각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 번 더 위로 탁 치고 올라올 거예요. 그때 정리를 하셔도 되고 내가 3,000원 정도가 매물이니까 3,000원에 반 팔고 나머지는 홀딩해서 가져갈 거야. 라는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네네. 자상하고 감사합니다. 아니.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힘내시고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건강.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유나이티드 제약 매수가 비중은요? 29,000원에 30%. 참 많이 힘드셨겠다. 그죠? 네, 제가 55,000원대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네. 제가 상담을 잘 해드려야겠네요. 그죠? 네. 예, 제약바이오. 얘는 제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여기 뒤에 나 제약이라고 이름 써 있잖아요. 유나이티드 제약. 근데 왜 얘는 안 가요? 언제 때 되면 가겠죠. 아, 그러니까 그때가 다가오나요? 다가오죠. 예. 왜 그러냐면 네네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사이클은 우리가 볼 때 주식을 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세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세요. 얘는 단기로 봤는데, 단기가 된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보낼 수는 없고, 그죠? 갖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네. 자꾸 떨어질 때마다 물을 타신 거고, 그죠? 단가를 네. 낮춘 거잖아요. 그래서 29,000원까지는 단가가 나는데 저는 제가 31,000원에 한 번 판 적이 있어요. 손실 보고. 그리고 또 낮춘 거예요. 투매를 해서. 이 자리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제약업종 사이클 자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약업종 사이클은 어느 쪽에서 먼저 보냐면 삼성 네. 바이오로직스 이를 딱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응. 셀트리온 중심을 놓고 가요. 근데 이제 네. 먼저 딱 치고 온 게 누구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먼저 쳤어요. 그죠?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치고 그다음에 또 어떤 종목이 튀었냐면 유한양에 튀었어요. 그다음에 맞아요. 셀트리온이 또 안 죽였어요. 근데 우리 인식에서는 네. 셀트리온이 대장이라고 생각해요. 이 종목 많이 따라가요. 또 바이오는 또 다른 영역이고. 근데 제약 업종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올해는 모아가야 돼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3월까지는 이제 셀트리온이 중심을 놓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공간이었고요. 유한양에도 네. 마찬가지 공간이었고 나머지 여타 종목도 되게 많이 움직였어요. 그게 이제 네. 4월에는 이제 리사이클이 돌아가요. 이제 2년, 3년 주기로 돌아가거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네. 올해 이제 4월부터 시작일 때 거예요. 그래서 3월 말일에 셀트리온이 강하게 움직이는 걸 보였을 거예요. 4% 정도 네. 움직였어요. 바닥권 탈출이거든요. 그래서 이 네. 유나이티드 제약이든 유나이티드 제약은 실적이 받쳐줘요. 그나마. 그렇기 때문에 얘 돈 잘 벌어요. 돈 잘 버는데 왜 못 올라가는지 사람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관심은 항상 돌아요. 사람의 관심이 없을 때 이제 누가 이 매수가 들어오냐면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슬슬 이제 들어와요. 그래서 네, 일단은 네, 네. 바이오 관련주도 기관들이 많이 매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는 제가 볼 때는 4월 달이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면 아까 얘기했던 31,000원이 넘어가면 3만 원대가 네. 넘어가면 위로 확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이 회사를 믿고 기다리는 네.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대응하시는 거 어떨까요? 제가 여기서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시점은 저는 상반기 쪽이요. 상반기라 하면 4월, 5월, 6월. 예. 네. 예, 그게 이제 셀트리온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약주는 무조건 셀트리온이 먼저 움직여야 따라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아파트를 보면 강남 집값부터 움직이잖아요. 그다음에 네. 이제 한 바퀴 삑 돌아서 외곽으로 돌아와요.
그렇죠. 네네. 그럼 이 제약 업종은 셀트론이 탁 튀잖아요. 그 나머지 제약 업종이 따라 붙어요. 여기 쭉 따라 붙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4월 네. 달에는 셀트론이 움직이는 거 보고 그 업종의 순환매를 봐야 돼요. 그게 아마 4월부터 움직일 거니까 저는 그렇게 예측하니까 조금만 힘들더라도 좀 끌고 가서 3만 원 되시면 꼭 전화 주세요. 네. 아, 네. 포기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원익 QNC고요. 네. 32,000원에 50%입니다. 아, 이거 사실 이유가 있어요. 반도체 쪽이 좋다고 해서 이년 초에 샀는데 네. 일단 그래도 수익권이긴 한데 네. 목표가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혹시 죄송하지만 저랑 많이 통화했던 제가 목소리가 기억이 나는데 저번에도 예, 보면 맞습니다. 신고가 종목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이게 한 분 한 분 통화하면서 제가 좀 목소리를 좀 기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을 제가 몇 번 한번 목소리가 낯익어서 근데 네, 신고가 네, 네. 종목을 많이 하셨던 건 기억이 나요. 그게 아닌가요? 맞죠? 예, 맞습니다. 네, 그 신고가 감사합니다.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을 해주시- 제가 기억을 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목소리 톤을 네. 가지고 이번에 이제 성형과 이번에 이 종목을 보는 눈을 이렇게 많이 매칭을 시켜서 기억을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네. 저랑 많이 통화했던 목소리고 이 목소리는 신고가에서 매수를 많이 했다라는 기억이 남아 있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건데 역시나 다를까 신고가 매수를 하셨네요. 예. 이게 원래 신고가 1월 초에 네, 네. 1월 5일 날 매입한 겁니다, 이거. 아, 그러셨구나. 이게 이제 신고가 매매라 그러는데 우리가 신고가 네네. 매매는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매매를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를 붙인다는 건 뭐냐면 신고가에서 시세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원래 거기서 돌파를 하면 정말 큰 시세를 낼 수 있고 거기서 이제 꺾이게 되면 되게 많이 시간을 줘야 돼요. 그 단점과 장점이 있거든요. 그럼 나는 신고가 매매를 좋아해라고 하는 건 돌파를 잘 봐야 돼. 돌파. 이거 돌파를 하지 않으면 손절을 딱 해버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손절 라인은 5일선을 많이 잡아요. 그러니까 흔히 이런 그 각을 세워져 있는 종목이나 그 다음에 레벨업되는 되는 종목들은 이 각이 얼마만큼 세냐, 그 다음에 밑에서 받쳐주는 이격도가 얼마만큼 세냐에 따라서 주가가 더 많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이번에는 이 자리를 넘어갈 거예요. 34,000원을 넘어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자리를 한번 보세요. 여기 우리가 이제 힘이라 그래요. 자, 여기에서 계속 머금지요. 이게 뭐라고 하면 박스권이라 그래요. 그죠? 여기서 박스권을 만든다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주가라는 거는 봐주는 거 없고 시간을 두질 않아요. 그냥 이 차익 매물이 나오면 그 방향으로 계속 빠지는데 위 상단에서 박스권을 만든다는 거는 이 회사의 업황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권을 탈피하고 그 다음에 보는 게 실적단이에요.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오면 거기서 레벨업이 팡 하고 올라갈 거예요. 왜? 위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는 위로 넘어간다 그러면 35,000원 넘어간다고 위로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바이앤 홀딩하고 가세요. 반도체 자체가 좋기 때문에 4월 달에도 주도주예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개인 손절 물량을 잡았던 이유는 레벨업이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 많이 드렸게요. 삼성전자는 아무리 힘들어도 7만 원대부터 더 사고 더 가져가라라고 제가 메시지를 많이 남겨놨는데요. 올해는 반도체 쪽이 더 강하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레벨업이 될 거고 가지고 있는 팔지 말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반도체 소부장 쪽도 이 신고가 있고 빠지지 않는 애들은 다시 한번 레벨업이 돼요. 그때까지 홀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5,000원 넘어간다? 예, 35,000원 넘어가면 좀 비중이 많잖아요. 좀 불안할 수 있잖아요. 반 정도 줄이고 나머지는 바이앤 홀딩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 5일선이 꺾이는 자리 있잖아요. 5일선, 그다음에 11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5일선, 11선이 단기 이평선인데 이게 깨지면 조정이 좀 깊게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5일선, 11선 보고 이격도가 붙인 자리나 이격도가 꺾이는 자리, 데드클로스 나는 자리에서 판다 생각하고 그때까지는 좀 더 힘을 주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꼭 수익 많이 내시기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BIT 네. 21,840원에 10%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에서 네, 샀는데 네. 하고 나서 좀 계속 떨어지네요. 맞아요. 어제 같은 경우 많이 갑자기 그냥 푹 좀 밀렸죠. 많이 예. 빠졌네요. 예. 이게 보면 우리가 주가라는 것들은 선반영이라 그래요. 선반영. 이제 선반영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선반영은 무슨 얘기냐면 좋은 것들을 먼저 갖다 쓴 거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요. 그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피크아웃이라 그래요. 피크아웃. 좋은 거를 갖다 떴기 때문에 더 좋은 거가 나오지 않으면 주가는 빠져요. 이게 이제 조정이라 그래요. 그 조정의 시그널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실적단이 좋아서 주가가 좋아요, 안 좋아요. 뭐 이게 아니라요. 우리가 흔히들 볼 때 이제 기업의 내재 가치라고 보거든요. 이게 우리가 딱 보면 이게 재무 분석이라 그래요. 근데 재무 분석은 현재의 시세의 흐름을 우리가 예측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실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지금 현재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기대치가 반영이 됐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뭘 보냐면 로무이라는 걸 봐요. ROE라고 흔히들 보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ROE는 거의 평균이 8% 정도가 넘어가면 PBR 1배가 되는 쪽이라고 흔히들 봐요. 그럼 여기가 우리가 이제 고점 잡을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면 밑으로 내려가요. 이게 3천장짜리라고 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볼 때는 이제 깊숙이 들어갈 때 ROE를 보는데 ROE 8%대 정도가 되면 이제 PBR 1배수가 넘어버려요. 그러면 얘가 조금 더 조정을 줄 때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위쪽보다는 밑으로 밀릴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 네네. 이제 첫 번째 재무적인 분석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더 좋은 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술적 분석을 보는데 이런 종목들은 이 박스권의 상단을 3번이나 돌파했죠. 하나, 둘, 3번 돌파하고 뛰어 올라가는 못 뛰어 넘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5일선 깨졌고 11선 깨졌고 여기 61선 라인까지 깨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 61선 라인을 우리가 굳게 쳐보면 고점의 61선 라인들은 추세를 만들어서 그 방향으로 계속 빠질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 살 때는 이 61선 깨져 있죠. 여기. 요거 보면 시커먼 선 있죠. 네네. 이걸 우리가 흔히들 저승사자선이라 그래요. 이건 뭐냐면 네. 이쪽을 보면 이 61선이 깨지고 어때요? 이 주가가 이렇게 막 흘러내리죠. 네네. 근데 61선이 올라갔을 땐 주가가 어때요? 쭉 올라오죠.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 종목의 패턴을 보면 이 61선 올라갈 때는 어때요? 주가가 쭉 끌어올리죠. 얘는 뭐냐면 흐름을 얘기해요. 이게 뭐 정답이 될 수 없는데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근거 데이터는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자리는 어떨까요? 선생님의 사신 가격은 61선이 어때요? 이렇게 깨져 있죠. 이 가격이 61선 밑에 있죠. 그럼 얘가 이 61선을 돌파 못하면 밑으로 빠질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어디까지 빠지냐? 여기 정가의 반가까지 빠져요. 최고 40%에서 50% 정도 빠질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 61선을 타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 맞고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장에서 또 음봉이 나온다. 그럼 밀릴 확률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서 또 고민을 해야 돼요. 팔 건지 바꿀 건지.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자리라면 시세가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 바닥에서부터 5,000원부터 시작해서 5배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 종목은 조정 줄 확률이 많이 있으니 시장이 안 좋다면 이 종목을 그냥 가지고 끌고 가는 게 나은데 시장이 좀 괜찮잖아요. 올라오는 것도 많고. 그래서 지금 이 고점보다는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쪽으로 넘어가는 게 나아요. 디스플레이 쪽보다는 반도체 쪽으로 가야 되고 반도체 쪽 보기에 좀 무섭다, 많이 올랐다 그러면 좀 더 사이드 밑에서 움직이는 섹터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반드시 종목 교체하는 게 조금 더 우리한테 유리할 것 같아요. 그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이 주식이라는 거 손절이라는 거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이 떨어질 것 같은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맞출 수는 없어요. 이게 이제 다시 뭐 이 회사에 호재가 나와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죠. 이렇게 떨어질 거를 우리가 예전처럼 스토리를 봤을 때 이런 유형의 상황이 있어질 때는 떨어질 확률이 많다 그러면 그걸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지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밀리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손해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손절은 우리가 퀀트하면서 한 대도 안 맞고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맞는다 생각하고 좀 짧게 맞는 게 낫겠죠. 한 자릿수 손절은 당연히 주식하면서 인정을 해주고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반드시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래요. 그럼 월요일 날 그냥 종목 운동 떨어지면 종목 저는 교체. 제가 선생님의 입장이었으면 교체해요. 그다음에 다음부터 우리가 포인트를 잡을 때는 여기 61선 밑으로 있는 종목은 절대 사지 마세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이 61선이 위에 이렇게 와 있잖아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사이클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61선이 이렇게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위에서 머금거나 아니면 추세를 꺾이려고 방향이 있다 그러면 얼른 팔아버리는 게 나아요. 그 종목 들어가지 마세요. 나중에 되면 정말 많이 빠져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한번 네.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요. 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두산 테스나요. 네, 매트가 비중은요? 46,900원에 15%요. 이거 딱 따라 잡으신 거예요? 예, 예. 아, 그러셨어요? 근데 왜 안 팔? 아니요, 좀 전에 좀 오래됐었어요? 네. 많이 기다리셨나 보다, 그죠? 이 두산 테스나에서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으로 이렇게 같이 후발 주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 이제 3월 말일 날 목에 강하게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이 종목은 추세가 깨졌어요. 이제 추세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이 추세는 네. 뭐를 의미하냐면 이 방향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내리막길이 이제 초입에 들으면 계속 내리막길이 있어요, 없어요? 네, 내리막길 있죠. 그다음 어떻게? 그다음 평지가 나오죠. 이렇게 네. 쭉 산이 등산을 할 때 우리가 정산에 가면 이제 뭐가 있어요? 내리막길 있죠. 그 내리막길은 저 끝에 가야 평지가 나오죠. 그러면 네. 이 정상에서 이제 내리막길이라고 예측을 할 때 이 하산할 이제 평지까지 나올 때까지 시간이 되게 길죠. 그 네. 평지가 바닥이라 그래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하산을 할 때 우리가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결국은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내려가잖아요. 그죠? 내리막길. 네. 이제 정상에 왔으니까 내리막길도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이 있으면서 하산하면서 평지가 나와요. 이게 이제 저점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근데 여기가 이제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자리예요. 이 자리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자리가 고점을 만들었죠. 여기가 보면 여기가 고점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잖아. 이게 지금 최고가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네. 반등이 이렇게 뚝 들어왔죠. 여기 저점을 찍고 반등이 이렇게 딱 들어왔어요. 잘 한번 보세요. 이 반등이 여기가 어디예요? 딱 이 고점과 여기 저점의 무슨 값이에요? 중간값이라 그래요. 중간급. 그죠? 중간값이죠. 근데 이 중간값이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얘가 이렇게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얘는 하락 파동이 나와요. 하락 파동. 그래서 파동을 만들 때는 이제 하락 60일선이 깨진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반등이 한번 들어왔다가 얘를 치고 못 올라가면 밑으로 많이 밀려요. 그 자리에 있는 변곡점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되게 중요해요. 여기를 중간값을 뛰어넘지 못한다 그러면 매도해서 수익 챙기는 게 나아요. 아니면 다시 밑으로 밀려요. 근데 좀 많이 밀릴 거예요. 그게 파동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파동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월요일 날 변곡점이에요. 그러니까 월 화요일 날 이 자리를 넘지 못하면 그냥 수익 챙기고 나오세요. 좀 지켜보세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건 내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원칙이라고 우리가 보고요. 이게 막 더 올라갔다 그러면 그때 팔아버리세요. 알겠죠? 월 자리는 되게 예. 변곡점 자리니까 잘못하면 밑으로 밀리면 많이 밀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보고요. 파동은 3개 나와요. 이렇게 밑으로 한번 들어왔다 밑으로 빠지고 또 중간값 올라왔다 또 빠져요. 그래서 이 저점에서 평지를 만들어요.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대응 한번 하시기 바라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오늘 강연회가 있죠. 오늘 내일 강연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판교에서 강연회 있고요. 그다음에 내일은 안산에서 강연회가 있어요. 시황 상황은 제가 너튜브 김현구 주젠TV라는 채널을 통해서 하루 마감 시황을 매일같이 올려드리니까요. 매일같이 시황이라든지 업종 섹터라든지 궁금하신 분들은 너튜브 채널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오늘 주변에 계신 분들은 시간이 되신 분들 많이 오셔서 주식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참 우리가 이제 3월 들어서 올해 들어서 많이 변했죠. 우리가 2, 3년 동안은 진짜 주식시장이 많이 어려웠었어요. 코로나 이후로 많이 개인 투자자들이 절망감에 빠졌던 한 해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 연말부터 이제 주식시장이 조금 사이클이 돌아와서 시작이 됐는데 그동안 기다렸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 실망을 해서 뭐 이렇게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오는 자리에서 많이 손절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이제 시작이 시점인 것 같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많이 기다렸던 분들의 이제 보상을 받는 해예요. 제가 1월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웬만한 대형주 위주의 사이클은 도르니까요. 올해까지만 쫙 고생을 하신다면
좋은 상황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간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기신 분들은 올해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엉덩이 무겁게 내 차례를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러분들도 올해 좀 다 시장을 좀 집중해서 팔기보다는 기다리는 전략이 더 맞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구 멘트입니다. 자, 어느 네, 종목이 감사합니다. 예,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이노메트리 아, 이노매트릭스 하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13,611원에 네. 15% 왔습니다. 이거 직접 사셨어요? 한국경제TV에서 좋다고 해가지고 샀는데 네. 그저께 좀 올라간 것 같은데 한 10초 만에 또 바로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볼 때 누가 좋아서 샀어요. 이거보다는 이게 좋다고 했는데 제가 판단해 보니 이게 좋은 것 같네요라고 답하는 게 우리가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예, 맞죠? 왜 그래? 우리가 주식을 앞으로 계속 하실 거죠. 네, 이건 차트 매매라 그래요. 차트 해보세요. 차트. 예, 이건 차트 매매예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신 분들이 이 자리 되게 예쁜 자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유형에서 올라갈 수 있는 고가 종목이라고 해요. 이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는 잘 알지만 의료용 AI, 영상 AI, 엑스레이 이쪽이거든요. 이게 이제 순환매를 도는 자리예요. 그렇다고 실적도 나쁠 것 같지는 않고 그럼 얘가 올라올 확률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상승의 초입 구간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 자리는 고가놀이라 그래요. 이제 흔히들 고가놀이라고 판단을 할 때 이런 자리는 차트를 보는 분들은 다 좋다고 얘기해요. 왜 이런 자리에서 위쪽으로 움직일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예.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윗꼬리가 쭉 달았잖아요. 쭉 올라갔다 쭉 밀리죠. 네,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가 아니에요. 그거 보면 여기 보면 윗꼬리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도 윗꼬리 있죠. 여기도 있습니다. 윗꼬리 있고 여기도 윗꼬리 있죠? 여기도 윗꼬리 네. 있고 여기는 뭐예요? 매물이라 그래요. 매물. 근데 봐봐요. 근데 왜 윗꼬리가 날까요? 라고 했을 때는 이 거래가 부족한 거예요. 이거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거래가 빵빵 터져야 되잖아요. 근데 거래가 없는 거예요, 이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시세가 조금 내면 밀리고 이런 종목들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거래가 없는 것들이에요. 이거 보면 유통 물량이 작아요, 많아요? 적어요. 이거 봐봐요. 뭐 10주, 막 24주 이러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단기 매매해야 돼요. 그 수익이 탁 나오면 팔고 나오고 탁 나오고 팔고 나와야 돼요. 올해 놀링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14,000원 있죠. 14,000원 정도에 반 팔고 여기 넘어간다 그러면 추가 이렇게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데드라인이 14,000원이에요. 14,000원 넘어간다? 그럼 이쪽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14,000원이 온다고 반 팔고 반은 한번 홀딩해서 기다려보세요.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우리가 보냐면 하나 이제 나중에도 하셔야 될 거니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거래가 이렇게 들어왔죠. 이 거래예요. 거래는 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1,300억이에요. 되게 조그만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세요. 이 거래가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였으면 요게 이제 고점과 저점의 중간값이라 그래요. 딱 중간값 잡고 반등 들어왔죠. 여기 보면 여기 고점 있고요. 여기가 저점 있고요. 여기 중간값 있죠. 여기서 어떻게 해요? 라운드가 됐죠. 이렇게 딱 들었다가 여기서 라운드 됐죠. 이건 세력 단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이 중간값을 깨지 않으면 위로 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여기에 봉을 하나 더 만들 거예요. 그때 우리가 팔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000원 라인, 14,500원 거기서 튀어 올라온다고 매도하고 수익 챙기세요. 예. 네, 꼭 수익 내시기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자, 어느 종목이세요? 바이오 톡스텍이고요. 바이오 토스텍 사셨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 6,860원이고요. 네네. 비중은 20%인데 이거 막 자꾸 내리네요. 어떡하면 좋아요. 예, 이게 이제 제약바이오 쪽 최근에 많이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네. 이제 이슈가 나면서 이게 막 강하게 급등했다가 밀렸잖아요. 네. 이런 거는 우리 시청자님이 대응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죠? 막 네. 급등했다가 막 푹 떨어지고 급등했다가 툭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런 네. 종목들은 거의 세력이 움직여요. 세력주라고 네.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매일 같이 있잖아요. 이거 사신 이유는 누가 사라 그랬어요?
직접 아이고 조합에서 샀어요. 그냥 올라가길래 더 올라가더라고요. 아, 올라갈 때 이렇게 따라가셨구나. 예예예. 아, 근데 그 많은 종목 중에서 왜 이거예요? 근데 전문가님이 어떤 네. 전문가님이 또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러니까 저도 아이고. 전문가로 하고 있지만 예. 제가 말한 종목도 떨어지는 것도 되게 많아요. 올라간 예.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고 예. 이걸 정확히 맞히는 게 전문가가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문가라고 하면 저는 예.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주는 게 전문가냐? 아니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전문가냐라는 고민을 많이 해요, 예. 최근에. 근데 저는 방향을 예. 어떻게 잡았냐면 제가 수익을 내주는 것보다 우리 시청자님이 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평생 주식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단기 수익은 이 종목 사세요, 올라갔어요? 와, 좋아요가 아니라 이걸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서 평생 할 수 있다면 그게 전문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우리가 알려준다면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잘 숙지시키고 방향을 잡아주는 게 이 전문가가 아닌가 저도 생각해요. 이 전문가라고 해서 주가를 다 맞출 수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틀리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네. 방법은 알고 있죠. 아, 이럴 땐 우리가 팔고 이럴 땐 팔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저희는 알고 있어요. 여러 경험을 통해서. 그러면 그 방법을 전수해 드리는 게 나중에도 견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 어렵지 않아요. 지금 무섭죠.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6,800원 샀는데 야, 이렇게 많이 빠져? 이렇게 겁나죠. 이렇게 네. 보면 마이너스 3% 여기 보면 고점 찍었다가 플러스 5% 마이너스 3% 됐다가 계속 빠지잖아요. 근데 이 자리는 네. 나쁜 자리 아니에요. 시세가 빠져서 겁낼 거지만 이거보단 시세는 의미가 없어요. 내일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강하게. 그죠? 이 강하게 근데 움직이는 한 번도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빠지잖아요. 이제 이게 우리 시청자님 무섭게 하는 거야. 겁주는 거예요. 왜? 왜 그러면 요 거래량 있죠. 빨갛게 이렇게 거래량 들어왔죠. 네. 근데 이만큼 올라갔던 거래가 이 주가가 빠지면 이만큼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네.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들 들어온 거 털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어때요? 아. 쭉 줄어 있는 아, 거예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 예. 같은 경우는 이걸 모르면 야, 무서워. 이거 팔아야겠다고 팔죠. 예. 겁주잖아요. 지금도 막 무섭잖아요. 근데 이거는 예. 시세는 무서운 게 아니라 이 거래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터져서 빠지는 것들은 진짜 손절해야지만 이렇게 거래가 예. 없이 그냥 시세를 누른 것들은 다시 올라와요.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네. 알면 돼요. 나중에도 내가 사는 자리에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막 나온다 그랬을 때 이 거래가 빠졌잖아요. 거래가 없잖아요. 예. 그럼 다시 올라와요. 분명히 올라와요. 예. 그러니까 예.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나아요. 근데 이게 또 팔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예. 7,000원 라인에 딱 걸어놓으면 돼요. 8,000원 라인이요? 7,000원. 7,000원? 예. 그리고 이거는 변동성이 되게 세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 네. 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번에 이제 손해 없이 7,000원의 매도를 딱 걸어놓으세요. 매일같이 아침에. 아침에. 예, 그거 보지 말고 겁먹지 말고 그냥 7,000원 계속 놀아요. 그러면 더 이상은 가지 못해요? 저 먼저 올라갔던 근데 이거 자리까지 못 봐봐, 올라가요? 이거 봐봐. 쫙 올라갔잖아. 먼저 올라갔던 자리까지 올라갔다 쭉 밀렸잖아요. 근데 이 예. 밀릴 때 지금 배웠죠. 이 거래가 없는 거는 다시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쭉 더 올라가면 또 빠지잖아요. 이 거래가 없으면 예. 그냥 들고 있으면 돼요. 예.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그 고맙습니다. 7,000원에 매일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알테오젠이고요. 아, 매수가 비중은 높지 않았으면 좋겠다. 매수가. 21만 3,500원. 저는 21만 3,500원에 예. 25% 들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여기서 안 살 것 같아요. 저는 안 사요. 예? 저는 여기 자리에서 안 사. 제가 이걸 살려고 하면 저는 안 사요. 아, 너무 꼭지에 지금 물린 것 아니 같아가지고.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 비싸게 사도 더 비싸게 팔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예. 조건이 비싸게 싼 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거기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예요. 예. 기대감으로 많이 땡겨놨기 때문에 이제 퍼포먼스가 나오는 건데 이걸 내가 이거를 10만 원에 산 사람도 있고 15만 원에 산 사람도 있고 우리 시청자처럼 20만 원에 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 자리는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분이 못해요. 여기 이제 신의 영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맞출 수 있는 사람도 앞으로 주가가 더 갈 거예요? 더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모멘텀이 세기 때문에 이건 좀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런 종목은 이 변곡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윗분산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위쪽으로 뭐 이게 뭐 한 뭐 20만 뭐 30만 원가요? 25만 원가요? 이건 저는 몰라요. 그걸 말한다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고 흐름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측이 틀릴 수도 있고요. 이런 것도 보면 이제 기술적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이제 기술적 분석이 뭐냐면 지금 돈 현재의 흐름, 앞으로 돈을 많이 먹고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이 많이 커져요. 그건 나중의 일이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이 가격이 지금 높냐 얇냐, 그다음에 흐름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이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가 보는 건데요. 잘 보면 2월, 3월 달부터 이 흐름이 어때요? 흐름이 좋아요, 안 좋아요? 흐름은 그렇게 나쁘진 않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나쁘지 않다고 하면 흐름은 나쁜 것 같지 않아요. 저는 나빠요, 이거. 왜 그러냐면 벌써 레벨업이 됐으면 있잖아요. 3월 달에서 여기 넘고 도망가야 돼요. 여기 보면 3월 안에 계속 있죠. 요 안에 있죠. 이게 버겁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죠? 너무 급등해갖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여기 급등했으면 차익 매물 나오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보면 여기 5만 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20만 원까지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보면 여기가 거래 한번 터졌죠, 이날. 여기 거래에서 음봉 나왔죠. 그다음에 여기 양봉을 감쌌죠. 여기 음봉이 2개가 감쌌죠. 여기는 매도 압박이 되게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이 자리를 깨면 밑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되게 안 좋은 자리예요. 이게 올라가면 팔아버리고요. 내려오면 손절해버리고 나오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 있다. 주가라는 건 떨어지는 건 당연하죠. 이 주봉 보면 어때요? 음봉 자리에 딱 잡혀 있잖아요. 여기가 버겁다는 거고요. 월봉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무겁다는 얘기예요. 윗골이 이렇게 길게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 여기 깨진다 그러면 얘는 종목 변경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21선 밑으로 깨지면요? 예, 지금은 깨져 있어요. 깨질 것 같아요.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혹시 보셨나요? 시간에도 좀 떨어져서 끝났더라고요. 네, 그렇죠. 여기서는 버거워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서 깨지면 좀 밀렸다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 혹시 이거 저 음봉 맞을 때 그 거래량 터질 때 있잖아요. 이건 분산이라 그래요. 엊그제 그때가 뭐 대주주 블록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이슈가 있더라고요. 네. 예, 그게 다들 이렇게 너무 악재는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악재는 혹시 우리가 악재다 아니냐라는 것들은 이 흐름을 보면 돼요. 근데 흐름이 좋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음봉과 음봉이 2개 감쌌잖아요. 그 다음 날 살짝 걸어놓고요. 그 다음 날 음봉을 빼버렸잖아요. 그러면 양봉의 자리를 음봉이 2개가 감쌌어요. 그러니까 매도 압박이 되게 센 거고 여기는 분산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맞춰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좀 조심해야 돼요. 기대를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현 시점에 기대갈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조금 떨어지면서 하는 것도 좋고 지금 굳이 이 자리에는 우리가 좀 안 들어가는 게 좀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한 가지만 혹시 그 세력들 그게 다 나간 건가요? 그 차트상으로? 이제 이 윗분산이라 그러니까 분산이라는 건 되게 많거든요. 밑에서 막 거래를 터지면서 빠지는 경우 있고 위에서 안 보이게 분산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위쪽에서 물량을 살살 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눈에는 이 물량이 나오는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어쨌든 선생님 가격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안 사요, 이 자리는. 그러니까 여기 월요일 날 이 밀리면 좀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저는 종목을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굳이 여기 들어가는 것보다 제약바이오도 지금 움직이려고 하는 자세 잡는 애들이 많은데 굳이 여기서 힘들게 가슴 졸이며 있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렇게 한번 잘 선택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그 월요일 날 원목 나오면 저는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영우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원익 IPS요. 매수가 비중은요? 20%고요. 네. 42,000원이요. 네. 최근에 원익 아피스 좋았는데 원익 관련주들이 이제 후발주자로 많이 튀어요. 근데 네, 한 2년 됐어요. 마음고생 진짜 많이 하셨겠다. 그죠? 네. 2년 걸려요. 원래 주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지금 선생님 잘하신 거예요? 잘못 안 하신 거예요? 너무 고가에 타가지고 2년 동안 고생 많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결과로 봤을 때는 2년 동안 이 종목을 줄고 있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종목을 샀다 팔았다 했으면 나았을 것 같아요? 회사 펀더멘털은 괜찮은 과정에는 갖고 있었는데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손절하거나 다른 종목을 샀다 팔았다 했으면 손해 많이 봤을 거예요.
중간에 아마 그런 생각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2년 내내, 3년 내내 우리 시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종목을 팔고 다른 손절해서 다른 종목을 샀었으면 계좌가 많이 녹았을 거예요. 다행인 그랬을 거예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는 그렇거든요. 맨날 우리가 개인 투자하는 얘기가 뭐냐면 시간이 아깝잖아요. 기회비용이 나가지 않나요?라고 하잖아요. 기회비용을 논할 수 있는 사람은 실력이 있는 사람을 가지고 기회비용을 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우리 보편적인 개인 투자자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시죠.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시간이 알면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이 기업을 믿고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결론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결과 보면 난 손해가 없는 거죠. 몇 년 동안에. 그죠? 다른 분들은 다 손해를 본 건데 잘하셨다는 얘기에 칭찬해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개인 투자자 계속 다 손해 봐요. 너무 좋아요. 잘하셨고요. 힘내실 만큼 보상은 들어와요. 이제 어디에 팔 거냐라고 문제잖아요.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속 썩이는 종목들은 항상 속 썩여요. 그게 어디냐면 중간값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값이 어디냐면 지금 이 자리거든요. 여기 4만 원대에서 4만 5천 원대 되게 무거워요. 근데 이 기세가라고 해요. 2년 조정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4만 5천 원 라인에 반 팔고 나머지는 홀딩해서 가져가 보세요. 목표는 4만 5천 원 되면 반 정도 파세요. 반 정도 팔고 나머지는 홀딩해서 쭉 긁어 가보세요. 이번은 업사이클이에요. 각이 꺾이지 않을 거예요. 놀링하고 움직이는 자리라 수급도 좋을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안 봐도 수급이 이제 들어오게 돼 있어요. 투신하고 연기금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 개선도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끌고 가서 4만 5천 원 반, 나머지는 홀딩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전화입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얼른 빨리 종목이 어떤 종목이세요? 대한전선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1,700원에 16%요. 이 종목은 바이앤 홀딩 그냥 끌고 가세요. 얼마까지 볼 수 있어요? 그냥 혹시 여유는 되세요? 예. 여유는 되면 오늘 상반기까지 끌고 가실래요? 예. 상반기 그럼 6월 달까지 말씀하시는데요? 그냥 끌고 가세요. 왜 그러면 올해는 전선주 되게 좋아요. 예, 전선주 그다음에 변압기 관련주는 앞으로 계속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럼 제가 좀 더 매수하도 되겠어요? 네, 매수하세요. 예. 매수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어디까지 올라오면 저한테 전화 주시냐면요. 15,000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보는 눈은 이 전선주 올해 되게 좋아요. 이 전선주뿐만 아니라 전선, 변압기, 이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커지면서 무조건 따라오는 업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 전선 관련주, 변압기 관련주 앞으로 계속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000원 되면 전화 주세요. 그때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끝났네요. 2부는 황민영 멘토님께서 진행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뵙고요. 시간 되신 분들은 오늘 내일 강연에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